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전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말센스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내용이 조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말센스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센스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갖게 되죠. 기회라는 게 보면 모두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떠한 인연으로 연결된 사람으로부터 기회가 오게 되고, 인간관계죠. 근데 이러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그 상호 간의 어떤 호감, 특히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서 기회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호감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물론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동작이나 행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센스를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이러한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대화의 말센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센스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센스는 경청이다. 이 저자가 이제 이혼 과정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40분 정도 통화를 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요.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끝나면서 친구가 조언 너무 고마워. 내 덕분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띠용 하는 거죠. 뭐야, 뭐 4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내가 한 1분이나 말했나? 뭐 말도 안 했는데 고마워, 뭐 네 덕분에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아. 1분 정도의 나의 언어는 그냥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무언가 멋진 이야기,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뭐 친구나 그 대상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얘기,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강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죠. 실제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뜻한 언어들로 동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훌륭한 말센스가 된다. 그 위로의 경청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어떤 가치가 있는 관계에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들어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계속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되면 그런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청에 관계돼서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를 해봤어요. 목계라는 소도구인데, 장자의 목계 우화가 있죠. 뭐냐면 어떤 왕이 그 싸움닭을 훈련시키라고 신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훈련이 잘 됐냐 했더니, 애가 아직도 그냥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고 아주 훈련이 덜 됐습니다. 또 만나서 훈련 잘 됐냐 했더니, 아직도 이 살기가 눈빛에 넘쳐가지고 훈련이 덜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훈련이 잘 됐냐 했더니 신하가, 훈련이 잘 됐습니다. 아주 이 상대방의 어떠한 자세에 대해서도 목계처럼, 나무 닭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목계우화인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막 상황이라는 게 급반전하는 경우가 많죠. 막 거기에 있어서 리더가 막 좋으면 막 싫으면 이렇게 해서는 큰 기업을 일궈 나갈 수가 없다. 상황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평정심. 근데 이 목계라는 거는 또 경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처음 출근하는 날 써준 휘호가 이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세계적인 뭐 그룹이 된 것에는 이러한 경청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청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 효과가 있냐면, 이 책 속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아가 사라진 빈 공간으로 막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새롭게 드러난 지식과 관점, 통찰, 경험들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새로운 관점, 통찰, 경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배우려는 태도로 모든 대화를 임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첨가를 해봤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대화를 듣다 보면 반복이 되지만 최소 100분의 1 정도의 뭔가 그 사람만의 새로운 것이 거기에 끼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의 에피소드인데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괴롭게 앉아 있는데 이 저자는 사실 뭐 의도는 되게 좋았어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가서 나도 아버지가 뭐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뭐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저자는. 결과는 어땠냐? 그 친구의 분노만 얻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그래, 너는 9살 때 돌아가시고 난 지금 돌아가시고 난 슬퍼하지도 말란 얘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저자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죠.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내가 옆에서 경청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겠다. 대화 나르시시즘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그냥 자기 얘기로 귀결 되는 거. 대화하기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위로를 하느냐. 꼭 굳이 말로써 위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친구 옆에 앉아있는 숨소리, 등을 한번 따뜻하게 만지고 내린다거나, 거기서 침묵, 표정, 이런 걸로써 공감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에서 이제 정치적 논쟁은 금물이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논쟁을 하면서 이런 답변을 들어본 적은 없죠. 아, 그러고 보니까 네가 오라, 내가 틀렸어, 일깨워줘서 고마워.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게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잘 바꿔요, 쉽게. 근데 그게 남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기 생각에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 이런 거는 자기의 신념은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글로써 신념을 올리면 되는 거죠. 뭐 유튜브 같은 걸 그런 거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인 대화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금물. 자, 그리고 대화에서 유용한 팁이 이제 질문하기, 조언 구하기. 이거는 여러 이제 대화법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뭐 가벼운 질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뭐 인생에 있어서 감명 깊었던 경험들. 근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거나 잘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 책이 무엇이라고 얘기 들었으면 그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걸로 직장 문제 이런 걸로 힘든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겠는지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뭔가 이 의미, 자존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자기를 또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솔직함과 겸손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09년도 이제 도미노 피자의 사례가 나와요. 이때 이제 도미노 피자가 너무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피자로 아주 미국에서 그냥 뭐 정평이 나 있었나 봐요. 뭐 TV에서 어떤 그런 방송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냐면 광고 캠페인을 펼치는데 그게 솔직함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피자 맛없습니다. 시식해보는 거 나오는 거죠. 아우,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그래서, 저희가 맛이 없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레시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도미노 피자 CEO가 거의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대요. 야, 이 캠페인이 역효과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매출 막 급상승하고, 주가는 막 130% 향상하고, 이 솔직함. 그리고 이 저자는 친구와의 대화 중에서 그 친구가 자기가 보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서 본 척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한테 굉장히 이제 실망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를 이제 뭐 설문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게 I love you라고 이제 예상을 했대요, 저자는. 그게 아니라 I don't know.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성인인 소크라테스, 우리 소크라테스 편에서 다뤘죠. 무지의 자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지에 대한 자각을 솔직하게 자각을 하라.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는 걸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알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의사들, 전문가들, 특히 이제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거죠. 전문가들.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근데 반전이 있죠. 모른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 곳을 알아보시던지 이렇게 인정한 의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가 급상승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죠. 그죠? 반복에 대한 습관. 이 저자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방송하는데 잡음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방송 2, 3분 전에도 확인했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벌써 상황이 된 거죠. 의도적으로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끔찍하네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2, 3분 전에 확인했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자기 열심히 했는데 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회의하면서 그때 정말 어떻게 된 거죠? 뭐 끔찍해. 그러니까 그 직원이 부하 직원이 참다 못하고 컴플레인을 한 거죠. 이 저자한테. 이 저자가 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나도 그러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직원한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너 그 개를 밀지 말았어야 돼. 이걸 아주 끊임없이 하니까 아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만하세요. 100번도 더 하시네. 난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 지시는 역설적인 결말을 낳죠. 누구든지 잘하려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했어. 자녀가 공부하려고 이제 깨닫고 이제 게임 좀 하고 이제 공부 좀 해봐야 깨닫는데 갑자기 엄마가 공부하라고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전폭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반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예인데 아직도 이걸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를 하세요. 대화하는데 전화가 와서 그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화하면서 뭐 문자, SNS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죠. 꼭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일이라서 이거 하나만 꼭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없이 막 이러고 했으면 벌써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데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어떤 무언가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런 거는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경제학인데 대화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 컨설팅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소통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한 해에 41조 정도 낭비가 되고 있고 의사소통이 뛰어난 리더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이죠, 그죠? 어떤 기업을 리드한다는 것도 의사소통이에요.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고, 그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게. 그리고 다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베스트바이라는 소매상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1% 향상해서 직원들의 참여가 그 정도 이제 1%씩 높아질 때마다 매장에 연 1억 원씩 매출이 향상되는 거. 연구를 오랫동안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미국은 소비자의 천국이잖아요. 제품을 구입하고 뭐 일정한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름이면 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면 아무런 그 페널티 없이 비용 없이 그냥 반납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가 매년 15조 정도의 가전제품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사용 설명서가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이게 뭐야? 의사소통이죠. 그죠? 의사소통은 엄청난 그 수익과 손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괄식 대화라는 부분이 잠깐 소개가 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직원을 징계하는 미팅을 갖는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그래 요즘 뭐 어떻게 직장 생활은 괜찮은가? 하고 이제 근데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뭐 해고까지는 아니고 뭐 잘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 괜히 어렵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는 거지 먼저 미리 그대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당신을 부른 건 공식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해고되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 대화의 목적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인식하려고 도와주는 거죠. 등등등. 그런데 당신의 이러한 부분들 저쪽 문제 저쪽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팀워크 하다가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 있을 때 꿍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두갈식으로 접근하면 대화가 좀 더 손쉽고 명확하지 않을까. 괜히 막 복잡하고 그렇지 않고, 그죠?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텍스트 소통과 실제 대화의 차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예를 들어서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거의 한 몸이잖아요. 거의 뭐 몸과 하나예요. 하나 보면 몸과 한 몸이고, 그래서 대면을 기피하고 텍스트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90년생이 온다에 보면은 그 고객센터에 전화도 안 한대요. 다행히 이게 텍스트로만 하고 대면을 기피하는 거죠. 사실 대면이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텍스트는 대면 친밀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텍스트로, 이메일로, 또는 뭐 문자로, 뭐 카카오톡으로, SNS로 뭔가 생산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텍스트만으로 한다는 거는 좋은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죠. 반드시 친밀한 대면 관계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하고 이메일만 소통할 때 오해가 생기고 뭐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3자 미팅을 제안하고 뭐 초청했는데 실제 소통해서 대화하면서 막 그냥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 대화는 스킬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 센스를 말재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대화법 책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개를 끄덕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고개 열심히 끄덕여 보세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수겠죠. 고개 끄덕이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집중과 공감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끄덕임인지 단번에 알죠. 중요한 건 스킬이 아니라 대화는 소통 공감이면서 진심이고 진정성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맺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형식에서 답변을 바로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에서 답변을 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의 그 훼손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얘기를 하면 답을 늦게 해서 상당히 그런 게 이제 기분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센스라는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비언어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진심과 진정성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